안녕하세요. 레인보우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태양이 밝게 떴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떠 있는 태양을 보고 우리는 밝다 하는데 우리 마마이님들 하고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우리 북살롱 여러분들은 항상 태양을 보고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보니 너무나 오늘도 아름다운 인사를 들었습니다. 제가 태양이 된 것처럼요. 자,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2도가 높대요, 여러분. 화창한 날씨니까 맑게 아주 자신있게 걸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이회수 장편소설 장외인간입니다. 우리 이회수 선생님께서 요새 뇌출혈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회복 중이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정말 기쁜 마음에 이회수 장편소설을 이렇게 세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장외인간은 1, 2 세트고요. 우리 장외인간의 우리 이회수 선생님께서는 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채널링을 한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그거는 의식과 관계가 있대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의식이 찾아온다 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공유를 한대요. 의식들을.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를 공유할 때도 한 사람이라든지 한 명이라도 공유를 하지, 이거는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그거는 정보로 공유되지 않는답니다. 새로운 소식이죠? 네. 기적 방송국이니까요. 여러분, 장외인간 시작합니다. 어제는 보름이었으니까 당연히 보름달이 떠올랐어야 정상이다. 나는 어제 분명히 땅꺼지가 짙어질 무렵부터 봉이산 정상으로 올라가 최대한 시야가 확보된 자리를 차지하고 동력이 밝아올 무렵까지 구봉산 능선을 바라보며 달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비교적 청명한 편이었으며 시야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네, 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분, 이한수 씨. 아무래도 이 외수를 이 한수로 바꾸신 것 같은데, 네, 센스 있어요. 자, 여기 소유라는 아가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유라는 아가씨는 달을 사랑하는 아가씨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분이 여기 나올 때 시인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시인 이한수 씨, 그리고 부모님의 닭갈비집, 춘천에 있는 닭갈비집을 물려받아서 동생이랑 경영하고 있는데, 그 경영하는 닭갈비집에 그 아가씨가 찾아와서, 이분 시인이잖아요. 마음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채워놓고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왜 사라졌을까요? 그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자분 소유가 사랑하는 달까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없었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조차 모조리 망실되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지구에 무슨 이변이 일어났단 말인가? 나는 황급히 국어 대사전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없었다. 국어 대사전에도 날짜에 단위 개념으로 쓰이는 한 달, 두 달, 석 달은 있었지만 내가 찾는 달이 없었다. 달무리도 없었고 달맞이도 없었다. 달집도 없었고 달떡도 없었다. 심지어 음력 달력이냐 음력 양력이냐 하는 단어들조차 누락되어 있었다. 우리 민족이 정월 대보름에 기해서 전통적으로 치르는 세시 풍속이 몇 가지가 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놈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 80가지가 넘어요. 정월 대보름에 치르는 세시 풍속만 하더라도 그 정도인데 8월 한가위에 치르는 세시 풍속까지 합친다면 150여 가지는 충분히 넘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달을 흠모했다는 거지요. 소요는 달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과학적인 견지로 보는 달에서부터 예술적인 견지로 보는 달에 이르기까지 두루 막힘이 없었다. 달과 연계된 전설, 신화, 음악, 민속, 사건, 서적, 생명, 종교, 어느 분야든지 물어보면 거침없이 대답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닭갈비나 팔아먹고 살아가는 닭대가리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그녀에게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다. 아직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정월 대보름과 8월 한가위를 기해서 전통적으로 치르던 150여 가지의 세시 풍속들 역시 모조리 소멸되고 말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와, 너무 어마어마해서 저도 여기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국어 사전에는 초승달도 상현달도 하현달도 금음달도 없었다. 보름달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소한 달을 뜻하는 월자 정도는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 반월, 월출, 월식, 월광, 망월, 월관, 월급, 월말, 격월 뭐 이런 것들. 1월, 2월, 3월, 4월 월자는 있어도 천체를 의미하는 월자가 없었대요. 와, 정체모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이분. 자, 너무 외로운 나머지 소유가 빠진 그 빈자리를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소유를 만났던 첫 그 느낌을 생각해내십니다. 자, 나는 검산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카운터 상단에만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실내는 조도가 낮은 편이었다. 저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 소유라는 분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상큼하고 해맑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짤막한 머리에 하얀 티셔츠, 따지고 보면 지극히 평범한 차림새였다. 지극히 평범한 차림새 어딘가에 신비한 분위기가 감추어져 있었다. 어쩐지 그녀가 현실적인 존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보면서 우렁각시의 전설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디 숨어 있다가 호련히 나타난 여자일까? 조금 있으면 그녀가 서방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출입문을 잠근 줄 알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셨나요? 이 속에서 나왔는데요. 그녀는 놀랍게도 샛노란 꽃 한 묶음을 쳐들어 보았다. 달맞이 꽃이었다. 나는 조금 전에 우렁각시의 전설을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녀가 달맞이 꽃 묶음 속에서 나왔노라고 대답하는 순간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래 한 번도 꽃의 요정 따위가 현실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꽃의 요정이라니. 말도 안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뻑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한 일들처럼 일어나는 나라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전직 대통령이 전재산 29만 원이라는 구라빠를 흩날리면서 골프를 치러 나가는가. 와,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무규칙, 이종격투기 시합을 벌이는 우리 조국에도 달맞이꽃 속의 요정이 한 명쯤 존재한다는 얼마나 멋진 일인가. 네, 멋진 일이죠. 나는 출입문을 확인해 보았다.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다. 이분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얘가 혼자 왔을까? 혼자 아니었을 거야. 얘를 받고 나면 영업이 끝났는데 얘를 받고 나면 줄줄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영업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도 한편 그녀를 잠시만이라도 붙잡아 놓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손님의 신분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요. 헐, 너무 귀엽죠? 그럼 어떤 신분으로 들어오셨나요? 무장강도의 신분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나, 너무 상큼하다. 근데 좀 무섭다. 나는 액면 그대로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반사적으로 카운터 밑에 감추어져 있는 비상벨을 떠올리고 있었다. 와, 춘천 닭갈비 이런 것도 있네요. 고장이 났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거린들에게 자진해서 돈을 적선해 본 적은 있어도 불량배들에게 강제로 돈을 뜯겨본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세상이 하도 끔찍한 양상으로 변해가는 추세였으므로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짜를 잘못 잡으셨네요. 오늘은 매상이 별로였거든요. 가을쯤에 경기가 회복되면 한 번 더 습격해 주실래요? 에휴, 이거는 너무 그렇다. 나는 제법 대담한 척 그녀에게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그녀의 동료들이 흉기를 들고 우악스럽게 출입문을 열고 들이닥치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까 난 자신이 없었다. 네, 이분은 두려워하면서도 이 여자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붙잡아두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그녀는 알까요? 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
여기가 처음이죠. 여기를 첫 목표물로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다는 생각에 우리 주인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이 집 주인이 시인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닭울음이라는 데뷔 작품도 읽어보았어요. 참 신선했어요. 하지만 다른 작품들은 어디다 발표하셨는지 몰라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 소요님께서. 자, 우리 소요님은 이 세상에 가슴이 마른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우리 북살롱,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북살롱과 그리고 코코치님 이하 모든 분들 참 가슴이 메마르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촉촉한 가슴을 지닌 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이 메마른 나머지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소요가 찾아가는 우리 이 한수 주인공은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시인에다가 사실보다도 진실을 더 중요시하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나다운 게 무언지 이 한수를 보면, 소요를 보면,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책에 선인 같은 굉장히 선인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소요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달빛 중독자예요. 매일 보름달 달빛으로 목욕 재개를 하지 않으면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금단 현상을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구봉산에 올라가 활공을 해요. 활공을 하다니요? 보름달이 떠오르면 행글라이딩으로 달빛 속을 유영하는 거죠. 구봉산에 활공장이 있어요. 오늘이 보름달이잖아요. 오늘이 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달빛으로 목욕 재개를 했어요. 이 달맞이꽃도 활공장 주변에서 꺾은 거예요. 직장을 얻은 기념으로 여기다 꽂아둘게요. 밤에만 피는 달맞이꽃. 너무 아름답죠? 낮에는 꽃잎들이 오그라들어서 보기가 좋지 않다요. 자, 손님들도 그녀를 매우 좋아합니다. 가급적이면 손님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무슨 일을 시키지 않아도 정성껏, 요령껏 잘 처리하는 센스도 갖추고 있고 거래처 사람들이나 일하는 아줌마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대요. 덕분에 이 닭갈비집 금불알은 나날이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우리 소요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우리 이한수 씨는요, 달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할 때 월요일이 있잖아요. 그 월요일이 없어지고 인요일이라는 날이 하더라고요. 완전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 달로 인한 우리가 서정적인 이런 느낌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쌍막하게.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춥고 되게 쌍막한 날이었는데 그런 날에 색발에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 노인은 누굴까요? 겉과 속을 같다고 보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제는. 형색이 남루해 보여 찬수 녀석이 동생이 국어를 하러 온 행여 병자로 오인하고 아직 개시도 안 했어. 들어서기가 바쁘게 반말짓거리로 가슴을 냅다 떠밀었다. 내 동생이지만 정강이를 세차게 걷어차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의외였다. 노인은 깡마르고 왜소해 보이는 체구였으나 찬수 녀석이 아무리 떠밀어도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육중하고 견고한 물질로 만들어진 동상처럼 꼼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번거지 밑에서 노인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똑바로 찬수 녀석을 쳐다보고 노려보고 있었다. 그 광경을 카운터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당대의 시인 이태백도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는데 이 노인도 술병을 하나 가져오십니다. 이 술병은 천하제일의 명주. 이 명주를 담그는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해요. 자, 이 술을 마시면 단 석 잔만 마시면 취기가 최고조로 달하는데 일단 취기가 최고조에 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잔수에 따라 취기의 지속시간만 연장되고 취기는 고조되지 않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해요. 이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사람은 없대요. 취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소리가 피부로 들리고 빛깔이 코로 맡아지며 향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온 세상이 선경으로 변해버린답니다. 와, 이 술병의 이름은
백자, 심경, 선주, 병이라 합니다. 이 할아버님께서 그 술을 가져오셔서 이 찬수 녀석이 아니 여기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소주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드십니다. 계속 드십니다. 넉 잔을 받았을 때 네. 왜냐하면 이 할아버님이 여기 온 이유는 이현수 씨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가슴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확인하시러 온 겁니다. 시를 쓴다는 이한수 씨를 찾아온 겁니다. 대단하죠? 금불알에서 시인이 닭갈비를 판다는 말씀은 어느 분한테 들으셨나요? 고개를 들면 하늘의 이치가 보이고 고개를 숙이면 땅의 이치가 보이는데 이 손바닥만한 도시에서 시인 하나를 찾기가 어려울 턱이 있겠는가? 와, 진짜 이 어르신은 정말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이 한수에게 이 술을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을 보았냐고? 달을 알고 있냐고? 여기 정신없는 사람 또 하나 있구먼. 자,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하나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현역에서는 오래전에 은퇴를 했어. 허나 은퇴를 하고 나서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지. 그 친구 얼마 전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모월 증후군 환자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네. 모월 증후군은 그 친구가 이름 붙인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의식 속에 달이라는 천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제처럼 착각하면서 연모를 느끼는 질환일세. 물론 그 친구도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지. 모월 증후군은 공통적으로 1월, 2월, 3월이라고 할 때의 월이라는 한자가 원래 달이라는 천체를 지칭하는 글자였다고 주장하는구만. 자네도 혹시 모월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노인이 젓가락에 물을 찍어 탁자에 모월 증후군이라는 한자를 써보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분이 정신과를 찾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이 노인분은 이제 가시면서 이 한수, 그리고 이 찬수, 그리고 여기 이 찬수와 같이 사는 재영이라는 아가씨에게도 한자를 물어봅니다. 자, 노인이 떠난 지 10분 정도가 지나자 신기하게 왁자지껄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술에서는 오래도록 연두색 향기가 육신과 의식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술병은 하얀 술병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 없는 하얀 술병인데 이 술병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달이 사무치게 그리우면 이 술병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한수 씨가 이 춘천의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개방 환자실, 개방 병동은 자활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면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문예요법, 그림요법, 원예요법, 체육요법, 서예요법, 무용요법, 공예요법, 음악요법, 연극요법, 바깥 세상에서 소홀하게 취급되는 정서들이 여기서 어떤 치료제보다 영험한 영약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환우들에게 묻어있던 무채색 우울과 무채색 고독과 무채색 절망이 거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담당 주치의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연극을 만들어서 이 각색해서 올립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큰 호평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 정신병원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몇이 있어요. 한도사라고 하는데 개방병동에서 가장 박학다식한 인물로서 휴게실에서 텔레비전 퀴즈 프로를 시청할 때면 거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출연자들보다 먼저 도출해내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고 동물의 시체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장면을 목격하고 생물은 조상의 번식 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자연 발생이 가능하다는 엉터리 학설을 발표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의 이반 뇌제가 1555년에
모스크바의 성 바실리 교회를 건립하고 그 건물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이 건립하는 것을 염려하여 고의로 설계자 포스토닉과 바르마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정말 박학다식함이 환우들에게 잦은 삑사리를 무시해버리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를 딱 집으면서 아, 저 친일파야 이러면은 모든 환우들이 다 거기로 몰려갑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작자예요, 이 사람. 그리고 평강공주가 있습니다. 개방병동에 가끔씩 입실하는 여잔데 문보연이라는 애예요. 이 여자애는 대학생인데 명문대학을 2년까지 다니는 동안 휴학을 2번이나 했으며 그때마다 개방병동 신세를 졌던 사연을 간직하고 있어요. 이분은 한도사가 말하기를 감정의 기복은 심하지 않은 편인데 환우들은 그녀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대요. 이 선생, 문보연이를 조심하시오. 어느 날 한도사가 내게로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보연이도 친일파 일당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선생은 문보연이에게 바보 온달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문보연이가 이 선생을 심상치 않은 눈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실제로 멍청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보 온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문보연이는 자기를 환생한 평강공주라고 생각하는 여자요. 문보연이한테 바보 온달로 지목되면 감점받을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문보연이 때문에 감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전동을 간 친구까지 있을 정도예요. 감점을 받으면 안 되는군요. 이 문보연이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문제로 엄마에게 이끌려서 유명한 점쟁이를 역술가를 찾아가게 돼요. 거기서 전생에 평강공주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행히 간부인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잘 갔어요. 합격했고 그 예언가 덕분에. 그랬는데 입학 초에 누군가들처럼 다들 신입생들처럼 온갖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게 기분 좋게 팔봉산으로 신입생 환영 MT를 갔는데 거기에서 선배들이 단체로 들이닥쳐가지고 얘네들 술을 먹인 거죠. 그런데 문보연이는 운이 안 좋은지 하여튼 이건 취향이죠. 술을 안 먹는 거는 술을 못 먹었어요. 술을 못 먹는 아이가 계속 술을 먹여대니까 여기서 이 고충 거의 방바닥에 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이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에 견디지 못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술이 좀 깨하면서 이제 밖에 나갔는데 이 선배 작자가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들이댄 그 순간에 완전 빵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시작되고 이 선배를 볼 때마다 아빠한테 받은 만년필로 찍어댑니다. 머리를. 와. 근데 어떻게 조금 고쳤냐 하면은 문보연의 과거지사를 5차례에 걸쳐서 사이코 드라마로 공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본인이 직접 대본을 쓰게 하거든요. 단막극이 아니라 장막극으로. 대단한 역작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산점을 받고 많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그런 치료를 이제 완성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치료가 전부 다 낫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환자 중에 코미디언 오대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인들에게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대단은 예명이고 본명은 오대현이요. 치료사들이 그를 호명할 때마다 주로 본명을 사용하고 환우들이 그를 호명할 때 주로 예명을 사용하고 전 인류가 자신을 오대단이라는 예명으로 불러주기를 소망하고 27살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자기는 코미디언이 되겠다는 한 가지 열망만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왜 들어왔을까요? 코미디언이 남을 못 웃겨서 우울해서 들어왔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재충전을 한다는 핑계로 외국을 나가고 한대요. 유학생활도 하고. 근데 무명의 코미디언은 그럴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밤업소 떠돌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3개월 정도만이라도 정신병동 환자들과 같이 생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동물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이제 관찰하고 싶은 생각에 여기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된 코미디언 오대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를 환자로 진단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고 매사에 의욕을 느낄 수가 없으며 이유 없는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자, 오대단이 개방병동에 입시를 하면서 던진 인사말이었는데 이게 참 환우들한테도 굉장한 씁쓸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기환 박사가 개방병동 담당 전문의였는데 40대 중반의 나이로 호남형의 얼굴에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의 마음속을 환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로 렌트겐이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통하고 있었어요. 자, 이한수가 만납니다. 달이라는 천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상담 시간에 충분히 설명해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소요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소요의 실체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혹시 달이라는 천체를 같이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소요는 지금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답답함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거기다가 갈릴레이가 계속적인 지피를 통해 지동설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신병동의 이런 환자들이나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의식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겪는 문제점인 이런 패턴을 바꾸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발생되지 않을까요? 소요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달빛 아래서는 삼라만상이 모두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들은 모두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소요를 만나고 내 시의 중심 소재는 달기라는 가축에서 달이라는 천체로 변환되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의하면 장사꾼이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가격이 합당한 양질의 상품이요. 둘째는 손님에 대한 관심과 친절이며 셋째는 종업원의 능력에 걸맞는 예우와 신뢰다. 이것들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에서 만들어진 상술이 아니어야 하며 인격 수양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진실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때로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대뇌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초감각적인 능력이 퇴화되고 말았어요. 가령 산길을 걷고 있는데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들어 걸음을 멈춘다거나 왜냐하면 그때 살모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했을 때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 탑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는 20여 분 후에 열차와 충돌했어요. 탑승했으면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죠. 세포가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탑승하지 않도록 거부감을 유발시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대뇌를 활용하는 일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세포를 활용하는 일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요. 대뇌도 지나치게 이기적인 방식으로만 활용하죠. 자신들의 이득과 편리만 보장된다면 어떤 악행도 불사한다. 그렇게 하네요. 결국 세포의 기능이 퇴화되며 자연과의 소통도 단절되어 버렸고 인간의 가슴도 황무지도 변하고 말았다.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인간만큼 의식과 물질이 잘 조화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힘든 법이라네. 예전에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슴에 빛을 가득 품고 있었어. 그 빛은 자신 이외의 것들을 많이 사랑할수록 밝아지는 법이라네. 허나 작금의 인간들은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는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네. 인간들은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에도 빛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네. 달은 인간들의 가슴에 간직되어 있던 빛을 반영하던 천체였네.
결국 인간들의 가슴에서 빛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달도 사라져 버린 거라네. 네. 우리 노인은 달만이 인간들의 가슴에 간직된 빛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모두 인간들의 가슴에 간직된 빛을 반영한다는 견해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크리스탈의 기적 방송국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한 마음 보내드립니다. 사랑과 축복, 감사가 송출되는 기적 방송국의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